앞으로 당이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될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용서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돕지 않고 대선 후보를 괴롭히면서 대선 후보의 뉴스를 훔쳐가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당원들이 용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죽으라고 뛰고 진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아닌가요? 이걸 따라서 할지 모르고 이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제발 좀 당 망치지 마시고 보수 망치지 말고 동지들 얼굴에 먹칠 좀 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빠져주세요. 본인이 빠져주라고 회초리를 드려야 돼요. 회초리 갖고 안 되면 몽둥이를 축해드려야 돼요. 오늘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님 모시고 지난 대선 상황을 좀 복귀해 보면서 또 당의 혁신 방향 그리고 앞으로 당이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대선 경선 과정과 그리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느끼셨던 부분들 그리고 당의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언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전쟁 같은 대선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회를 좀 듣겠습니다. 정말 국민의힘과 우리 김문수 후보 지지해 주신 많은 국민들 약 40만 명 144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김문수 후보님 지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전적으로 당이 잘못했습니다. 전적으로 당이 잘못했고 선거 치른 기간 내내 느꼈지만은 정말 우리 당이 어떤 체계나 시스템이나 의지나 목표나 어디에 서 있는지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당 때문에 좋은 후보, 좋은 지지자들 모시고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짜 저는 정말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당이 좀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좀 삐그덕거리는 과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더 화합하고 좀 매끄럽게 갔었더라면 대선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당원들의 좀 생각이기도 하고 좀 우선 안타까운 과정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복귀하는 과정이니까요. 복귀를 하는 과정이니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대선 후보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었다가 그 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를 좀 지지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일화 파동을 겪고 난 다음에 이후에 김문수 후보 선언을 하시고 캠프에 합류를 하셔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우셨는데, 자, 그 당시에 그 한덕수 전 총리와 한덕수 당시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 조금 마찰, 파동,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과정도 있고 모르는 과정도 좀 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부당한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당무감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모르는 좀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도 끝났고 단일화도 어쨌든 끝났고 대선도 끝난 마당에 지금 그 부분을 이렇게 들추는 것은 저는 그렇게 소망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말 몇 마디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면연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어쨌든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이재명이 소속돼 있는 당의 문재인 정권 때부터 쭉 지켜봤기 때문에 적어도 저 당이 집권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의 구석구석의 시스템이 망가질 거고 재정이 붕괴될 거고 외교 통상 안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그렇게 망가지고 부서진 나라를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그 후보 자체의 여러 가지 도덕성 면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 수준보다 낮은 대통령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은 공무원들 100만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청렴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행정권의 수반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국민들한테 법 질서를 지켜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됐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은 안 된다가 이념이었습니다. 네.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이재명 같은 사람, 이재명이 소속했던 민주당 같은 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가 어떻게 보면은 대선의 하나의 이념 저는 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이 안 되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꼭 이쪽에서 우리가 집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한덕수든 그 사람이 김문수든 아니면 그 사람이 이준석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재명이 안 되게 하고 이쪽이 당선되게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다면은 일단 각자 위치에서 경선도 하고 그리고 단일화도 이렇게 하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어디에 섰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건 민주주의 절차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승복을 하느냐, 그 후유증을 줄이느냐라는 거였었고 결과적으로 한덕수는 어쨌든 김문수가 확보되는 날 아침에 김문수 후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찾아갔고 10분 정도 만나기로 당초에 서로 시간을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니까 했는데 40분을 앉아서 하고 또 가서 악수로 끝난 게 아니라 가서 끌어안고 확실한 지지 그런 표시를 해주고 승복을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당에서 필요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조사하고 그 조사한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식의 조사 라고 해서 하면 저는 얼마든지 조사를 하고 또 그러한 속에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원인을 찾아내는 일에 몰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들춰낸다고 하는 것은 전부 각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건 상처를 더 깊게 할 것이고 아물지 못하게 하는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대선이 끝나자마자 4일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 대선 이후에 뭐 패배의 원인이라든가 패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날 좀 화제가 됐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친한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조경태 부산 출신 5선인 그러니까 6선 의원이죠. 조경태 의원이 그날 그 단상에 올라와서 힘든 선거였는데 이준석 후보가 쫓겨나지 않았다라면 어려운 상황이 없었을 거라면서 대선 패배의 원인을 짚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서 축출되는 과정, 그때 친윤계들의 포갑이 원인 중에 하나였다면서 2년 전 일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또 원인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발언들이 쭉 이어지면서 권성동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좀 하고 했었는데 그런 다음에 또 이정현 전 대표가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그게 또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2년 전에 있었는지 그것들을 좀 약간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영상 구성을 한번 간단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잊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보면 본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건지, 본인들이 일부러 잊고 있는 건지, 본인들이 숨기고 있는 건지, 본인들이 잊고 싶어 하는 건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과거와 지난 4일의 일들 그리고 그 과거의 일들 그 부분들을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중간중간 한번 엮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힘든 선거였습니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는 그런 분노, 한함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쫓겨나지 않았으면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언을 멈추게 하는 그런 반민주적인 모습들이 보수의 분열의 행태로 나타났다.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 회의장에 들어오자 배현진 최고위원이 걸어가 악수를 청하지만 이 대표는 손을 뿌리친 뒤 자리에 앉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다른 최고위원과 악수하고 자리로 돌아오면서 이 대표의 왼쪽 어깨를 찰싹 때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비공개 회의 발언 유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최고위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유출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돌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배현진 최고위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하시지 발언권을 득하고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배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의 혁신위가 자잘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비판한 게 언론에 보도된 걸 문제 삼은 건데, 두 사람 사이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탁자를 두드리고 마이크를 끄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하니까. 그만합시다.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아니 워낙 유출시킨 거잖아요.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저는 9년 동안 잘 참았지만 이번부터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을 좌지우지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동기들이 전선에 서서 정말 피눈물 나게 뛰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관전평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런 식의 정치 하지 마십시오. 네, 바로 저 내용이었고요. 바로 이 다음에 또 있었던 게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로 당 대표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소위 있었던 나경원 의원을 당 대표 출마하려고 했을 때 또 친윤, 지금 뭐 친윤 세력들, 초재선 의원들이 소위 연판장을 돌립니다. 연판장을 돌려서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에게 밉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나경원 당시 전 의원이었죠.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 초재선 의원 한 48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불출마를 종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수많은 48명의 초재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죠. 그때 배현진 의원이 나 홀로 지배라는 저런 글을 모 언론사에서 나왔던 글을 저렇게 페이북에다 올립니다. 나 홀로 지배. 저게 바로 친윤 패권주의의 아주 회자가 됐던 친윤 패권주의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러면서 정당 민주주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당원 100%로 전당대회가 치러졌고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정당 민주주의는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정당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게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 반성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어요. 예, 반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남을 공격하고 있다, 남을 비판하고 있고 자기에 대한 반성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당 대표를 지냈고 최고위원 2번을 지낸 선배입니다. 제가 후배들의 저런 티격태격하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선배로서 제가 분명하게 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정치적인 야심이 있든 욕심이 있든 그게 또 정의로움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비난과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가 용서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당원이 있고 당직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동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선 때 대선 후보를 돕지 않고 대선 후보를 괴롭히면서 대선 후보의 뉴스를 훔쳐가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당원들이 용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건 정말 39년, 40년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정치에 큰 욕심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당원 동지들과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대선 때 대선 후보, 자기 당 대선 후보를 돕지 않고 흔들어 댔던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경선에 불복을 하고 경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중간에 대선 후보를 이렇게 휘두르고 흔들어대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동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선거 중에 대통령 선거는 그 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네. 집권을 해야만이 그 당의 정책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권을 해야 됩니다. 그 집권을 하는 데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고 그 힘을 합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동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선은 대선 때 대선 후보를 돕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의 품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의 품격이 그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이 당직을 맡아서도 안 되고 당 대표를 맡아서도 안 되고 당에 남아 있어서도 존재해서도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품격입니다. 이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선 때 대선 후보를 돕지 않고 대선 후보를 흔들어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가 자기가 졌을 경우에 대선 후보한테 승복을 하는 것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기도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다음에 당대표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승복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승복하지 않고 있으면서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그때 갖고 자기한테는 승복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염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미래를, 그렇지 않습니까? 곧바로 비록 지금은 졌지만 나중에 또 내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승복을 해야 되는데 승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승복을 받지 못할 그런 사람을 내세워갖고 어떻게 대선에 승리하고 어떻게 당이 바르게 이끌어져 가겠습니까? 자기 미래를 스스로 망친 사람,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을 어떻게 앞으로 당의 지도자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건요, 정말로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행위가 누구한테 도움을 줍니까? 상대방한테 도움을 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당 후보가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동지들이 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불리한 환경 속에서 뛰고 있는데 뒷전에 앉아갖고 기타 치고 앉아가지고 품평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런 애 저런 애 하고 협상이나 하고 앉아있고 자기 후보한테다가 조건이나 내걸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후보가 죽으라고 뛸 수 있는 시간을 뺏어버리고 정신력을 뺏어버리고 에너지를 다 뺏어버린다고 하는 것도 그 상대방 당선시키려고 하는 짓 아닙니까? 그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적대 행위 아닙니까? 자기 당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품격도 없고 자기 미래를 스스로 망치면서 자기 스스로 미래를 사랑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중요하게 상대방이 유리하게 자기 후보를 발목을 잡고 뛰지 못하게 에너지를 소비시키고 뺀다? 자,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다른 것은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당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당원들이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고 당직자들한테 맡겨놓으면 또 어영부영 넘어가고 이런 일은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바로 외부에다가 맡겨가지고 외부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과 이런 행태를 찾아내가지고 발을 못 붙이게, 이 당에다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저는 꼭 그런 말을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정치를 오래 해왔던 당의 선배, 정말 40년 동안 이 당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왔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아주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내고 반드시 이 당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보면 동지들과 지지자들이 최전선에서 사적생으로 싸우고 있을 때 뒷전에서 관전평이나 하면서 분연을 회책했던 자들이 있었다.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후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동훈 전 후보는 여러 가지로 좀 조건이라고 말하면 조건이고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계엄에 대한 문제, 탄핵에 대한 문제, 중도 확장을 위한 충정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개별적인 유세를 일단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공동 유세도 한 2번 정도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누구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한 사람은 제가 이름을 좀 거론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안철수입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보수는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이 이번 대선 기간에 했던 행동이 저는 구성원으로서, 조직원으로서, 보수로서 진짜 찐 보수고 찐 조직원이고 그리고 아주 찐 정치인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정치 경력으로 말하자면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거나 또 일관되게 정의나 바름을 얘기를 해왔었던 그런 것으로 봐서도 누구 못지 않습니다. 진짜 누구보다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경선에서 지고 나서는 바로 승복을 선언을 했고 바로 후보를 돕고 다녔고 제가 봤을 때는 목이 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목에 상처가 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때뿐만 아니었었습니다. 윤석열 때도 윤석열 그 이전에 서울시당 때도 자기가 지지율이 가장 높았었거든요. 맞죠. 자기가 46% 47%일 때 7%였었던 오세훈이가 경선을 통해서 나경원을 누르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경선에서 졌어요. 네. 근데 깨끗이 승복하고 같이 또 손을 잡고 댕기면서 그 선거 운동을 해갖고 서울시장을 당선을 시키더라고요. 같은 당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은 우리가 국민 앞에 경선 이렇게 단일화를 했고 승복을 한다라고 선언했으면 그 약속을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다시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갖고 다른 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는데 아무 조건도 내걸질 않아요. 국무총리를 주라, 장관을 주라, 당대표를 주라 이런 거 하나 조건 없이 깨끗이 들어와서 하고 또 승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을 합당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 당 탓당하고 혼자 쏙 들어와가지고 자기 지지한 사람들이 따라서 들어오게 했지 무슨 당협위원장을 몇 개 내놔라 뭘 조건을 내걸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다른 구성원들도 이렇게 하면 우리 모든 선거에서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어라고 뛰고 어떻든 부족해갖고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을 설득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졌다. 그러면 그 진짜 목표는 경선이 아니고 진짜 목표는 대선이었고 진짜 목표는 총선이고 진짜 목표는 서울시장 선거였다고 한다면 그 진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 제가 이 사람들을 뭘 맡으라 말아가 아닙니다. 적어도 앞으로 정치할 젊은 사람들 적어도 이 당 국민의힘 안에서 보수 안에서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안철수의 진정성과 안철수의 진실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요 배워야 됩니다. 이거 따라서 할지 모르고 이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도전도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당 망치지 마시고 보수 망치지 말고 동지들 얼굴에 먹칠 좀 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빠져주세요. 그럴 만큼 헌신할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빠져주라고.
자,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비판도 요즘에 계속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도 당에서 당대표도 지냈고 대선 후보도 지냈고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광역단체장도 2번, 3번을 지낸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제가 공천을 뭐 2번을 못 받긴 했지만 그래서 4번, 5선 정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보를 보면 당을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부었습니다. 이분 역시 경선에서 패배를 했죠. 패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와이에서 계속 지금 당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대선 전국에서 계속 당에 대해서 계속 말폭탄, 비난에 대한 폭탄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로 입에 오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뭐라고 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미래의 꿈과 야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제가 과거 사례를 2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경선에 깨끗이 승복하고 멋진 신사 정치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을 했습니다. YS하고 DJ가 김대중과 김영삼이 당대표, 신민당 당대표를 냈고 치열한 경쟁을 했고 그 당시에 누구든지 다 김영삼이 이긴다라고 71, 하는 객관적인 그런 7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어쨌든 이철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김대중 후보가 되고 김영삼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때 김영삼은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말하자면 승복을 하고 이제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YS 집권했습니다. 대통령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평가를 한다고요.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당내 경선을 합니다. 박근혜는 손이 퉁퉁 붓도록 악수를 하고 댕기고 얼굴에 칼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정말 자기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당을 살려놨을 때 사실 우리 이명박 후보님은 그 당시에 이제 대기업의 회장님도 하시고 또 우리가 야당하고 있을 때 서울시장님도 하시고 정치 경험이나 경륜이나 당의 기여도는 별로 뒤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예측을 다 깨버리고 이명박 후보가 됐어요. 됐죠. 저는 그때 아주 그 순간을 너무 기억을 합니다. 단상에 이제 본인이 된 줄 알고 앉아 계시는 박근혜 후보에게 이제 우리 박근혜를 모셨던 사람들이 이제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져서 서로 보고를 하러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장하고는 유정복 시장이 비서실장이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고 할 수 없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안 됐습니다. 어떻다고요?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 딱 이렇게 보더니 확실히 맞는 거죠. 맞습니다. 알았어요. 그게 다 끝이었어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진짜 소름 끼치는 깨끗한 승복 탁 연설을 하고 또 그 대선을 돕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됐습니다. 이게 신사입니다. 이게 도리입니다. 이게 정말 기본이거든요. 이게 품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후보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이름 거론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뭐 제가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이인재, 네. 이회창하고 해가지고 승복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그 똑똑하고 정말 야무진 사람이 대통령 못했습니다. 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거론하고 있는 그 뒤에 이런 사람들 봐보면요, 찌질하고 정말 찌질하게 짝이 없고 정말 그보다 더 쫌팽이 같은 그런 짓거리 해가지고 자기 자신은 시원하게 배설한 것처럼 그런 시원함을 봤을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 자기 지지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습니까? 지도자가 됐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전부 이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요, 정치 현재 하려고 하는 사람들요, 똑바로 배우십시오. 정치 똑바로 배우십시오. 당신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당신들이 무슨 대학교를 나오고 뭐 고시를 학교를 했고 뭘 어쩌고 저쩌고, 당신 같은 사람들 트럭으로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줄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많아. 당신들만큼 그런 암기 천재들, 정말 천지 삐까리야. 그렇다고 해갖고 당신들이 지금 고위치에 와 있다 그래갖고 금방 대통령 되고, 대통령 되면 또 그 측근들이 뭐 해먹고 여러분들 지금 그런 꿈에 부풀어 있죠.
제가 40년 정치 인생을 살면서요. 그렇게 정도를 어긋나거나 특히 동지들을 배신하거나 특히 국민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은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미래를 망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품격 지키세요. 자신의 미래를 사랑해 가지고 아무리 지금 분하고 화나더라도 그걸 가슴속에 묻을 줄 알아야 돼요. 제일 나쁜 거 이재명 당선을 돕는데 그렇게 앞장서면 되겠어요?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해갖고도 당원들과 동지들한테 표받을 생각을 하고 인기 영합을 해갖고 이렇게 한다? 그런 표들이 바로 23%, 24%에 평생 끝나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 당신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우리 정치권에요. 수두룩하겠지만 다 뜻을 못 펴고 이무기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조직을 망쳐왔다니까, 당을 망쳐왔다니까. 저는요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혹시 보수 인사들이 있거나 국민의힘 당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뭉치십시오. 저랑 같이 뭉칩시다. 나 아무 욕심이 없어요. 대신 우리가 어떻게 회초리를 드려야 돼요. 회초리 갖고 안 되면 몽둥이를 축해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한두 사람들의 야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심 때문에 사당화를 하려고 그러고 사조직화 하려고 해가지고 당을 망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보면서 당의 주인이라고 하는 당권을, 왜 당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어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듯이 당원들한테 당권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얼마나 더 우리가 저 못된 말하자면 당직자들과 당에 잘난 그 국회의원 잘난치 않은 저런 국회의원들 땅집과 헤엄친 데서 말이야 저절로 헤쳐먹고 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우리의 미래를 다 그 사람들을 맡겨고 이렇게 망치고 보겠어요. 이제부터는 축해 듭시다. 회초리 말고 몽둥이를 축해 듭시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당의 기율부터 세웁시다. 그 어떤 개혁도 필요 없어요. 혁신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한 입에 다 톡톡톡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털어넣듯이 다 털어넣어버리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밀어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내부부터 기율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이 당의 미래 없습니다. 혁신, 쇄신. 여러분 지금 비대위를 몇 번째 했습니까? 20몇 번째 지금 당대표하고 권한대행하고 비대위원장 바뀐 지가 20몇 번째. 이런 놈의 당을 언제까지 지켜보겠어요? 이 당의 본래 이렇게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사람들이 그나마도 나라를 얼마나 제대로 기틀을 잡았습니까? 그 위에다 박정희와 공화당이라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나라를 산업화시키고 근대화를 시켰습니까?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말하자면은 징검다리 역할을 했었고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우리 다 합당을 해갖고 민자당에서 얼마나 제대로 바로 세웠습니까? 이회창이라는 사람은 신한국당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정당은 질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구성원들 따라가려고 하는 목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목표가 있었어요. 이회창 이후로부터는요, 토대체가 나타나잖아요. 이명박하고 박근혜 반짝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토대체가 지나내나. 지가 당대표고 지가 대선 후보지만은 지나내나. 뭐 그렇게 제대로 되고 훈련되고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 당원들이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제대로 길을 갖지 않고 말하자면 동지들 배신한 사람들이 대신에 배신의 대가를 분명히 줘야 되는데 어영부영 넘어가니까 말이야. 어쨌든 줄 서갖고 그놈 잘 되면 그놈의 밑에서 뭐 하나 해먹을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몰려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이 비참한 꼴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당 쇄신, 이 당의 혁신, 이 당의 개혁, 당원이에요. 당원이 그 회초리를 듣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똑똑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바로 질서 잡힙니다.